안녕하세요. 지속가능한 방랑을 꿈꾸는 디아입니다. 여러분은 부탄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은 북한이냐고 되묻거나 부탄가스를 떠올리실 텐데요. 부탄은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나라로 일부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도 알려져 있죠. 저는 2017년에 부탄을 다녀왔는데요. 부탄을 여행하면서 부탄의 매력에 푹 빠져서 책도 썼어요. 바로 여행 에세이 행복을 부탄해입니다. 그동안 부탄 문화를 소개할 기회가 적어서 아쉬웠는데 이번에 정말 재미있게 본 부탄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리게 됐어요. 파우 초이닝 도르지 감독의 교실 안의 야크입니다. 부탄의 수도 팀푸에 살고 있는 초등교사 유겐. 누구나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졌지만 그는 지금의 생활이 불만입니다. 팝송을 좋아하는 유겐의 꿈은 호주로 이민 가는 것. 하지만 교사 계약 기간은 1년이 더 남아 있었고 교육부에서는 그를 전기도 안 들어오는 오지 루나나에 발령합니다. 팀푸에서 가는 데에만 8일이 걸리는데 그중 6일은 걸어가야 합니다. 루나나의 청년 미첸과 신게가 유겐을 마중 나오는데요. 강을 따라 6일을 슬슬 걷고 그 다음에 살짝 오르막이 있다고 말하는 미첸. 그러나 가는 길은 온통 험한 오르막 산길뿐입니다. 인구 3명짜리 마을 코이나를 지나면 민가조차 없어서 야영을 하면서 가야 합니다. 루나나 사람들은 2시간이 넘는 거리를 걸어서 유겐을 환영하러 나옵니다. 그러나 학교에 도착한 유겐은 망연자실합니다. 허름한 건물에 교실 하나, 관사로 쓸 방 하나가 전부입니다. 유겐은 이런 곳에서는 도저히 못 가르치겠다고 선언하는데요. 촌장님은 두말 없이 유겐을 다시 도시로 데려다 주겠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학급 반장 팸잠이 유겐을 깨우러 왔습니다. 얼떨결에 수업을 시작한 유겐. 아이들에게 장래희망을 묻는데 한 아이는 교사가 꿈이라고 말합니다. 유겐이 이유를 묻자 아이는 이렇게 답합니다. 한 할머니는 손녀를 가르치기 위해 옆마을에서 와서 텐트를 치고 삽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에 마음이 움직인 유겐은 마음을 고쳐먹고 아이들을 계속 가르쳐 보기로 합니다. 나무를 깎아서 칠판도 만들고 도시에 사는 친구에게 부탁해 학용품도 삽니다. 점차 마을 생활에 적응해가는 유겐은 땔감으로 쓸 야크 똥을 모으다가 노래하는 처녀 쌀돈을 만납니다. 유겐은 쌀돈에게 세상 만물에게 바치는 야크의 노래를 배워갑니다. 야크는 사는 동안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내어주기에 루나나 사람들은 야크와 목동의 인연을 신성한 것이라 여깁니다. 유겐은 이 사람들과 1년을 보내며 소중한 추억을 쌓아갑니다. 시간이 흐르고 겨울이 다가오자 유겐이 마을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유겐이 다음 해에도 다시 와주기를 바라지만 평생 소원이었던 호주 이민 비자가 발급된 상황. 유겐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가 찾는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행복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영화 교실 안의 야크입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부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부탄을 잘 알지 못하는 관객들은 이 영화를 어떻게 봤을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본격적으로 작품 리뷰를 하기 전에 이 영화를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부탄에 관한 기본 정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탄은 남아시아, 히말라야 산맥 근처에 위치한 나라예요. 면적은 남한의 약 40% 정도 크기고요. 전체 인구는 약 78만 명으로 송파구 인구랑 비슷하죠. 부탄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7세기 티베트 역사서에 등장합니다. 티베트의 고승 파드마 삼바바가 부탄에 불교를 전파했다는 내용인데요. 파드마 삼바바는 한자식 표현으로는 연화생 보살이라고 부르는 두 번째 부처입니다. 이때부터 부탄의 종교는 불교가 되었죠. 1907년 지금의 왕추크 왕조가 세워지면서
부탄은 근대 국가로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현재 왕은 제5대 국왕으로 지금의 케사르 남기엘 왕추크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부탄이 왕국이라는 점인데요. 부탄의 통치체제 역사는 무척 독특합니다. 현재 국왕의 아버지인 4대 국왕, 지금의 식례 왕추크는 17세에 왕이 되었는데요. 주변 국가들이 강대국에 종속되는 것을 보면서 부탄의 미래를 고민하다가 한 가지 커다란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바로 왕정을 폐지하고 민주주의를 도입하기로 한 거죠. 왕이 스스로 권력을 버리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왕정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그는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한 사람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 왕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우리 같은 소국은 바로 망한다. 왕보다는 국가가 중요하다. 결국 부탄은 왕정이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입헌 군주국이 되었고 4대 국왕은 60세의 은퇴를 선언하고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의 기틀을 닦고 국민 총생산 대신 국민 총행복이라는 부탄식 발전 모델을 만들었죠. 이것이 바로 부탄 사람들이 왕가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는 이유입니다. 평화롭게 민주주의를 도입했고 국민 대다수가 독실한 불교 신자인 부탄.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소소하게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이 영화의 주인공 유게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아 보였죠. 루나나 사람들의 삶도 마냥 행복해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팸잠의 아빠는 엄마가 떠난 후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어린 팸잠의 유가는 병든 할머니의 몫이었죠. 실제로 부탄은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탄은 어쩌다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을까요? 작품 초반 유겐이 입고 있었던 티셔츠에 적힌 GNH의 그 해답이 있습니다. GNH 정책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먼저 부탄 정부가 정의 내린 행복은 이렇습니다. 개인과 사회의 물질적 웰빙과 정신적, 정서적, 문화적 필요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 물질과 정신 모두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부탄 정부는 2년마다 국민들의 행복도를 조사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웠던 건 GNH에서 조사하는 행복이란 것이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과는 좀 다르다는 거였어요. 국민의 97%는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GNH 조사에 따르면 부탄에서 행복한 국민은 43%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탄 정부가 행복의 기준을 여러 항목에 걸쳐서 높게 설정해 두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영화 속 루나나 사람들이 스스로는 행복하다고 느끼더라도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교육 수준이 낮다면 행복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행복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니다. 교사 유겐을 루나나에 파견하는 것처럼요. 제가 조사를 하면서 느낀 건 부탄의 행복 정책은 이상적이고 낭만적이라기보다는 부탄의 현실을 반영한 굉장히 실용적인 정책이라는 거예요. 부탄은 경제 지표로 보면 명백하게 가난한 나라입니다. 부탄의 GDP는 3,000달러니까 우리나라의 10분의 1 정도 수준인 거죠. 부탄은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하기에는 핸디캡이 너무 많은 나라입니다. 내륙 국가라서 해양 자원이 거의 없고 산악지대여서 유통이 원활하지 못해요. 도로를 뚫으면 되지 않나 싶지만 부탄에 직접 가보면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부탄의 유일한 공항은 파로 공항인데요. 해발 2,600m 정도의 협곡에 있어서 그 공항 하나 만드는 것도 정말 어려웠다고 해요. 도로를 뚫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 부탄이 유일하게 가진 자원이 청정 자연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개발을 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타국의 경제개발 모델을 그대로 가져온다면 더 큰 사회 혼란만 야기하게 되겠죠. 1970년대 부탄과 주변의 남아시아 국가들의 빈곤율을 보면 50% 내외로 거의 비슷했어요. 지금 부탄의 빈곤율은 약 12% 정도라고 하는데요. 주변 남아시아 국가들은 30% 내외입니다. 주변국들에 비해서는 빈곤 문제가 덜하고 빈부 격차 문제가 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행복 정책. 저는 사실 이 말에 대해서 살짝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탄 국민들이 세뇌를 당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했었고요. 하지만 조사를 하면서 이 정책이 부탄의 국민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고 나서 보면 이 영화가 조금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이 영화의 제목은 루나나, 교실 안의 야크인데요. 저도 루나나라는 지명은 처음 들어봤는데요. 루나나는 이쯤에 있습니다. 팀푸에서 가는데 8일이나 걸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시죠? 저는 부탄에 갔을 때 팀푸에서 푸나카로 이동을 했었는데요. 100km 정도의 거리를 약 4시간 반 걸려서 갔어요. 구글 지도를 보면 길이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 도로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때도 참 힘들다 하면서 갔는데 영화를 보니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본 부탄은 부탄의 초번화가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부탄의 시골은 정말 상상 이상이네요. 루나나의 전기 공급이 되지 않아서 태양광 발전에 의존한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왜냐면 부탄의 주요 수출품이 바로 전기거든요. 가파른 산세를 이용해서 수력 발전을 하고 그 전기를 인도에 수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부탄에는 아직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지역이 있네요. 그래서 영화 촬영도 극한이었다고 해요. 카메라로 촬영을 하려면 배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전기가 없어서 배터리 충전을 태양광에 의존했다고 합니다.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촬영하면서 화면 모니터링도 못했다고 해요. 수도 팀푸는 세계에서 신호등이 없는 유일한 수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고 소박해서 저는 지방도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격차가 크다는 것을 영화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2017년에 부탄에 갔을 때 팀푸 사람들은 대부분 아이폰을 들고 다니고 있었고 거리에는 가로등도 설치하는 중이었거든요. 전기도 없고 도로도 없고 가진 것이 많지 않은 루나나지만 그곳 사람들의 마음까지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보고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은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서로 챙겨주는 단단한 공동체가 있죠. 영화를 보는 내내 배우들이 어쩜 저렇게 순수한 역할을 잘 소화해낼까 싶었는데 알고 보니 실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배우로 쓴 거였더라고요. 마을 밖으로 나가본 사람도 거의 없고 아무도 카메라를 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촬영을 한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소녀, 팸잠 같은 경우도 본명을 사용했고요. 실제로 루나나에서 할머니와 둘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 유게는 아이들에게 영어 알파벳을 가르쳐 주는데요. C에 해당하는 단어로 카를 이야기하자 아무도 알아듣지 못해요. 실제로 그 교실에 있던 아이들 중에 아무도 차를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 작품만이 보여줄 수 있는 날것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영화를 보는 내내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감독이 의도한 바가 정확히 그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스토리의 측면에서 보면 아주 정교하거나 잘 짜여진 이야기는 아니에요. 열정을 잃은 교사가 시골 학교에서 깨달음을 얻는 이야기는 굉장히 흔하잖아요. 하지만 이 작품의 진가는 그 과정을 과장이나 꾸밈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리고 유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부탄 사회가 고민해야 할 화두를 던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유겐은 부탄의 신세대입니다. 대학 교육을 받은 엘리트이자 서양 문화에 심취해 있는 젊은이죠. 유겐의 할머니는 그런 손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왜 자꾸 떠나려고만 하냐고 묻죠. 할머니와의 대화 장면에서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마니차입니다. 마니차는 티베트 불교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도 도구인데요. 겉에는 만트라가 새겨져 있고 안에는 불경을 적은 종이가 돌돌 말려 있습니다. 할머니 것처럼 들고 다닐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사원에 가면 벽에도 붙어 있습니다. 마니차가 보급된 건 높은 문맹률 때문이었는데요.
불경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마니차를 돌리는 것으로 수행을 한 거죠. 이러한 풍습은 문맹률이 낮아지면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라져가고 있다고 해요. 마니차를 돌리는 할머니와 팝송을 좋아하는 손자의 모습이 대비되면서 부탄 사회가 겪고 있는 변화를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부탄은 전통과 현대, 그 경계의 어디쯤에 서 있는 나라인데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의상은 부탄의 전통 의상입니다. 영화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일상복으로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부탄에서는 출근을 하거나 학교에 갈 때, 공공기관에 갈 때에는 꼭 이 부탄의 전통 의상을 입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남자는 고, 여자는 키라라고 불리는 이 의상을 입지 않으면 출입을 할 수 없어요. 정부의 이러한 노력 때문에 부탄은 비교적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된 나라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동경을 막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에 유겐과 같은 젊은 사람들은 노스페이스 자켓을 입고 팝송을 들으며 호주로의 이민을 꿈꿉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오지에서 문명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서양 문화를 동경하는 젊은이들이 공존하는 나라가 바로 부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 초반, 루나나로 가는 길에 마을 청년 미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적에는 이 언덕이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었는데 지금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고요. 유게는 지구온난화 때문일 거라고 말을 하지만 미체는 지구온난화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루나나 사람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면 루나나 같은 마을은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세계 정세를 살펴보면 부탄은 그리 안정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형제 국가와도 같았던 티베트는 중국이 되었고 네팔과 부탄 사이에 있었던 시킴이라는 국가는 인도가 되었죠. 부탄은 눌트럼이라는 자체 화폐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인도 루피와 1:1 고정 환율이기 때문에 인도 경제의 의존도도 굉장히 높아요. 제가 부탄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중국과 인도 사이에 영토 분쟁이 있어서 부탄 국경지대에서 군사 대치가 이뤄졌고요. 최근에는 중국이 부탄의 일부 영토에 대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촌장님은 그토록 아이들의 교육을 강조한 것인지도 몰라요. 교사가 미래를 어루만지는 직업이라는 말 속에는 변해버린 세상 속에서 아이들이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겠죠. 새 가족이 전부인 코이나에서 하룻밤을 보낼 때 유게는 푸바에게 맨발로 다니는 이유를 묻습니다. 푸바는 신발 살 돈도 없고 익숙해서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의 어린 아들은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영화 속 인물들은 각자 자신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유겐 역시 방황을 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갔고요. 부탄과 한국은 어찌 보면 정말 극과 극의 전혀 다른 세계이지만 미래를 고민하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어디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작품 속 루나나 사람들이 현실에서도 행복하기를, 그리고 부탄이 그 아름다움을 잃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얘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